안녕하세요. 오늘 좀 흥미로운, 어쩌면 조금은 섬뜩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내가 주인인 회사에서 돈 좀 썼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재앙이 될 수 있는지 바로 그 비밀스러운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 회사에서 내가 돈을 좀 빌렸는데 이게 글쎄 빌린 돈보다 더 큰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?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. 이 사소해 보이는 거래가 어떻게 재정적인 악몽으로 돌변하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은 정말 너무나도 평범해요.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내 얘긴데?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냥 개인적으로 급한 돈이 필요해서 회사 돈을 잠깐 꺼내 쓰고 장부에 간단하게 빌려감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. 아주 흔한 관행입니다. 자, 그런데 회계에서는요, 이 비공식 차용증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.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가지급금이라고 불러요. 이름은 좀 어려운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니까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진원지가 바로 이 가지급금이거든요. 자, 그럼 이 가지급금이라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까요? 처음엔 그냥 빌린 돈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재무적인 시한폭탄으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럴 때 딱 맞는 속담이 있죠.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. 빌린 돈은 배인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나 이자 같은 배꼽이 훨씬 더 커져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. 말로만 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숫자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죠. 여기 한 회사의 대표님이 가지급금으로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. 자, 10억입니다. 금액이 꽤 크죠? 자, 그럼 이 대표님이 10억 원에 대한 이자를 회사에 꼬박꼬박 낼까요? 보통은 잘 안 내죠. 내 회사인데 뭐.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. 만약 이 이자를 안 낸다. 그럼 어떤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폭탄이 터집니다. 바로 인정이자라는 건데요.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봐요. 대표님이 이자를 안 냈다고? 그래도 회사는 4.6%의 이자, 그러니까 4,600만 원을 벌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하면서 실제로 받지도 않은 돈을 회사의 수익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. 정말 황당하죠? 여기서부터 모든 비용이 시작됩니다. 자, 이 4,600만 원이라는 가상의 수익이 잡히면서 그야말로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. 먼저 회사는요, 이 가짜 수익 때문에 법인세를 더 내야 해요. 그게 1,000만 원. 그리고 또 다른 항목으로 이자 비용을 인정 못 받아서 내는 법인세가 1,200만 원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4,600만 원은 대표님이 회사에서 상여금, 즉 보너스를 받아간 걸로 처리돼요. 그래서 대표님 개인 소득세가 2천만 원이 늘어나고 당연히 4대 보험료도 덩달아 500만 원이나 오르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 비용들을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? 한번 계산해 볼까요? 네, 놀라지 마세요. 1년에 무려 9,300만 원입니다. 아니, 10억을 빌렸을 뿐인데 매년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세금이랑 벌금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. 이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매년 말이죠. 이게 1년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 10년 동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요?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. 10년 동안 쌓인 비용이 무려 9억 3천만 원. 빌린 원금 10억 원에 거의 육박하는 금액이죠. 정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. 세금 폭탄은 세금 폭탄대로 막고 있는데 정작 내가 갚아야 할 원금 자체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아까 그 인정이자 연 4.6% 있었죠? 그걸 대표님이 안 냈잖아요. 그러면 그 이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빌렸던 원금 10억에 그대로 더해져 버립니다. 이걸 바로 복리라고 하죠. 그러니까 추가로 돈을 한 푼도 안 밀렸는데도 갚아야 할 빚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처음엔 분명 10억이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갚아야 할 돈이 무려 15억 6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 버렸죠.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예요. 세금은 세금대로 매년 1억씩 나가고 갚아야 할 원금은 원금대로 5억 넘게 불어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. 자, 그럼 이쯤 되면 이거 완전 망했네. 방법이 없나? 싶으실 텐데요.
다행히도 이 시한폭탄을 해치할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는 그 탈출 계획, 개인 자산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해결책은 결국 대표님 개인이 가진 자산을 활용해서 이 빚을 갚는 건데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법이 꽤 다양합니다. 대표님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에 팔거나 아니면 부동산 현물 출자라는 좀 복잡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. 또 개인적으로 가진 다른 회사 주식, 자사주 매입, 그리고 심지어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이나 개인 보험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총 7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네요. 이 여러 방법들 중에서 특히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게 바로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세금 혜택이 어마어마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건물을 팔면 그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. 그런데 특허권 같은 걸 팔면 매각 대금의 무려 60%를 그냥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세금을 확 줄여줍니다. 바로 이런 엄청난 혜택 때문에 전문가들이 지적재산권 매각의 실효세율은 보통 10%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. 다른 자산 매각에 비해서 세금 부담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카드 중 하나로 꼽히는 거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지금까지 가지급금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파헤쳐 봤는데요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더 큰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,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내 회사 돌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. 둘째, 모든 위험은 개인 돈과 회사 돈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리라는 마법, 아니 여기서는 저주죠. 이 복리의 저주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, 이건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지급금처럼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라며 무심코 따르는 또 다른 관행들, 그중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아직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일까요?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